화제의 탈모 관련 공약인데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하는 그런 공약입니다. 여기에 더 여러 가지 좀 반론도 있습니다. 환영하는 측면도 있지만 더욱 시급한 질병도 있는데 이것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 이경 대변인님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선대위에서 그 공약을 왜 청년 선대위에서 이제 그 리스너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국민들께 어떤 공약이 필요합니까?라고 물으면은 그 공약을 우리가 모아서 이제 전달하는 그런 것인데 그 중에서 많은 시민들, 많은 국민들께서 이 공약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 공약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주셨는데 아직 공약 발표는 안 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약으로 될 수 없습니다. 말은 후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문제들 내부에서도 이거를 건강보험료와 적용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같이 논의를 하자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지금 생명과 이렇게 직결되는 부분이 아닌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전반적인 흐름에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냐면 왜 우리가 유방암 수술을 하게 되면은 보건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50%이긴 하지만 지원을 받습니다. 생명과는 그렇게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언어 장애라든지 발달 장애 그 아이들한테 지금 건강보험료로 언어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생명과는 연관된 것이 아닌데 이것은 건강보험료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해외에서는요 발달장애 아동들한테 그 놀이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해외에서는 많은 국가에서 이것은 100% 건강보험료로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건강과 그러니까 생명과 연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과 밀접하게는 이렇게 흐름이 돌아서고 있다.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그 재정 같은 경우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재인 정부라고 하면은 문재인 케어라고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러면 그때 지적했던 부분이 아주 거덜낸다, 파탄난다 재정을 그렇게 많이들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지적에 근본적인 데이터가 있었던 지적은 아닌 거고, 그럼 결론은 지금 파탄이 났느냐? 지금 건강보험료 왜 은행의 잔고처럼 누적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건강보험료 누적 적립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를 만든다고 했을 때 20조 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0조를 남겨놓고 우리가 그럼 10조만 쓰겠다. 그럼 현재 그러면 10조가 남았냐? 현재는 17조가 남았습니다. 네네. 문재인 케어 그렇게 많이 보탬을 받고도 17조가 남았다는 점 조금 길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도 하태경 의원 쪽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이거 사실 우리가 하태경 의원이 미리 준비했던 공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이제 이 정책의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역시도 이 이재명 캠프에서 이 정책을 낸 거에 대해서 좀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잘한 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젊은 세대한테 사실 탈모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되는 것도 맞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는 여론들이 많았던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젊은 세대의 귀를 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구나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재정 건전성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2024년 기준으로 저희가 이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아마 이 고갈이 된다고 이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제 17조가 나온 거를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연동이 되어 있냐면 사실 공시지가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를 낼 때. 근데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면서 상당 부분 우리가 많은 건강보험료를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좀 세수라고 하면 좀 어떤 그 보험료가 조금 더 많이 거쳐진 것은 사실이지만은 네. 그것이 어떤 재정 건전성이라기보다는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일시적인 재정의 양화 이 정도로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금 있는 재정만 가지고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2군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문재인 케어 내에서도 비급여 항목이 돼버리면서 사실은 말 그대로 저희가 생사를 오가는 그런 항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보험 혜택에서 제외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제외되는 이유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건강보험의 어떤 재정 건전성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탈락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나 이런 부분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실 보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용은 조금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용은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탈모라고 하는 것이 미용이라는 관점으로 보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은
대다수는 사실 미용 관점에서 훨씬 더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탈모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우리가 재정 건전성이라는 말을 분명히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군 항암제 같은 것들이 배제돼 있다는 점, 예.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 토론하는 건 굉장히 좋지만은 이런 재정 건전성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 마지막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두 분의 젊은 정치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